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서기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낮에 모처럼 태양빛이 장렬하는 맑은 날이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방금 전에는 눈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비가 좀 그쳤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대검찰청에 가서 자연인 개인 자격으로 김규현 현재 국정원장님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봄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무슨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한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전에 살던 집으로 아마 그것을 보냈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무리 내용 증명이지만 문서 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송기관의 기관장의 직인, 어떠한 형태의 이 공문서의 양식을 띠지 않은 이 괴문서를 작성해서 발신을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수신은 저 이름으로 해서 저의 핸드폰을 적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원 관련 사항 포함 유튜브 콘텐츠 게시 중단 요청,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입을 틀어막고, 또 보통의 국민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 어떤 내용도 좀 틀어막고자 하는 이자들의 술책이 간명하게나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면서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한다고 이제 한 거예요.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라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항 직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5항 이러면서 뭐 비밀의 엄수 이런 얘기들 밑에 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32조 이 벌칙조항인데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는데요. 이 17조가 뭐냐면 비밀 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 첫째,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이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제가 지금 원론적으로 이게 써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 사람들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귀하께서는 유튜브 채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운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조직, 인원 등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상 비밀 관련 사항을 공표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허가 절차도 밟지 않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이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기타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의 직무상 비밀 및 국가정보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기존 업로드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는 동시에 추가 게시를 중단하시고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 연락처 몇 번을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에 공표 게시를 위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별첨한 얘기가 직무상 비밀과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달 전에 저한테 온 1차적인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몰지각한 인사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에 와가지고 한 짓이 뭐가 있었죠? 국정원 발전개혁 특별위원회 T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비밀을 다 들춰내서 민변, 종북 좌파주의들, 그리고 북에게 지나칠 정도로 경사되어 있는 그러한 민변 소속의 변호사, 그리고 빨갱이스러운 검사, 또 빨갱이다운 교수, 그리고 이들에게 부역을 해왔던 우리 국가정보원의 정규 공채 과정으로 입사를 해서 차장직을 얻어 쳐먹어가면서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과 또 그 부역한 결과 해외의 대사다, 무슨 총영사다, 이런 식으로 밥을 빌어먹었던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 나라의 중요한 정보기관 안에 비밀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니, 지금 그동안에 몇몇 국가에 잡혀가서 다 안에 조직을 불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진급해갖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잡혀갖고요, 그 우리의 직제, 인원, 모든 걸 다 적진에다 다 토설하고 다 자백하고 온 그런 자들도 1급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오면서부터는요, 이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행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 내용들이 지금 적국에게 다 흘러갔으면 자칫하면 저도 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나라에 비밀이 하나도 없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권 때, 특히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을 때. 서훈은 북쪽 애들이 인정해주는 아주 유능한 간첩이거든요. 제가 간첩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북에 있는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서훈이는 우리가 심어놓은 간첩이다, 가장 훌륭한 우리의 협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서훈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합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고 국정원이고 법무부 간에 서훈이, 박지원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들을 구속도 못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더 가서요, 이거를 지금 제가 오늘 대검찰청에다가 김규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좀 고발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항, 직무유기에 관련돼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고발했는지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 우선적으로 고발인과 피고발인, 여기서 고발인은 저가 되겠고요, 최소영이죠. 그리고 피고발인은 김규현 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가서 고발 취지가 뭐로 제가 작성했냐면요,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규현 씨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범죄 사실로는요, 자, 작은 항목으로 첫 번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한변이라 하겠습니다. 이 한변이 2017년 12월 5일 전 국정원장 서훈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민간인들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내어주고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기밀을 적폐청산 TF에 제공한 혐의, 즉 국가정보원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 이 김규현 씨죠, 피고발인은 국정원장 취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서훈은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이하 개혁위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를 열람하여 각종 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들 중에는 종북 성향 및 좌편향 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입수한 정보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에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수사하는 것은 국정원장 직무이나 이를 취임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2번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은 북의 김정은에게 USB를 넘겼으나 김규현은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2023년 5월 17일 간첩죄로 고발하였고 통일부에 해당 USB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였으나 통일부는 해당 USB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방 등 국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자유일보 및 주요 보수 유튜브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USB 안에 국내의 원전 자료, 무기 자료, 은행 보안 코드 등이 모두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일 이런 자료들이 북한에 그대로 넘어갔거나 북이 돈을 받고 중국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국내 원전이 해킹으로 폭파될 수도 있으며 국내 은행의 자산들이 해킹을 당해서 모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등 국가 안위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김규현입니다. 국정원장 재임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USB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국내 언론 자유일보는 2022년 12월 19일 단독 보도로 김정숙 여사 옷값 관봉권으로 치렀다는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 옷값을 지불할 때 한국은행 띠지를 묶은 관봉을 사용한 내용을 사진 기사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로 하여 국정원 특별활동비로 김정숙의 옷값 등을 구매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김규현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것인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고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접니다. 고발인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중국어 한중과를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후에 국가안전기획부에 투신하여 20년간 공작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에 은퇴한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가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면 국가기밀이 모두 유출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동안 해외에서 했었던 비밀 공작도 모두 드러날 수 있어 퇴직 후라도 적성국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북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임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국정원 메인 서버를 누가 열람했으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어디로 넘어갔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촉법망을 통해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안에 북도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북한도 놀랐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의 유튜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자 김규현 국정원장이 전현직 국정원장 모욕죄 및 국가비밀 유출죄로 고발인인 저 최수용을 고발했습니다. 비밀이라 하면 아무도 모르고 우리 편만 알아야 할 텐데 이미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열람해서 자료를 가져갔으면 국정원 내부에는 국가 기밀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국내 좌익들도 다 아는 내용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서버를 열람한 사건을 조사하라고 고발한 것이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통일부의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서훈 국정원장 친북 성향의 인사를 동원해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빼낸 정보 또한 문재인이가 USB에 담아서 북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의 옷값 또 사치 비용 또한 국정원의 특활비로 사용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고발인 접니다. 고발인의 진술 이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세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즉 그 고발한 자료들은요 어떤 거 있냐면 뉴델리 기사로서 국정원의 유례없는 국가기밀 누설, 변호사들 서훈 국정원장 고발, 이 기사와 함께 두 번째로 자유일보에서 나온 단독 보도인데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한 통일부 뭘 받길래 점점점 이런 두 번째 기사고, 세 번째로는 자유일보 기사로서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숙 옷값 관본권으로 치렀다. 역시 자유일보 기사 보도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작성을 해서 지금 오늘 7월 26일자로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 제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김규현 국정원장의 직권 남용과 관련한 고발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발인은 제가 되겠고 피고발인은 김규현 현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고발 취지는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규현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네 번째 범죄 사실, 큰 범주에서 작은 첫 번째는, 자, 고발인 최수용 본인의 유튜브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피고발인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수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적 여론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자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주요 고발 내용에 따르면, 첫째,
본인의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활동 내용, 직제, 공작 사항 등 기밀사항 유출. 둘째, 전 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셋째,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김규현은 2017년 서훈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람하여 친북 인사로 구성된 적폐청산 TF에게 국정원의 기밀을 제공하고 좌편향 인사들로 분류된 민간인들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조사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변호사 모임 한변이죠. 이 모임이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 현재까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국정원의 기밀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어갔는지조차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것을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한 것은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직권남용입니다. 비밀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훈이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모든 국정원 비밀이 공개되었고 상당수는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정원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조사하도록 만들고 적폐청산 TF에 국정원의 기밀 자료를 제공한 서훈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를 않고 있으면서 피고발인 최수용이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한 것은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라는 여론을 생성하는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미 피고발인 김규현은 앞전에도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국정원장 직인 및 국정원 공문서 번호도 없는 교회 문서를 고발인 최수용에게 보내서 언론 탄압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1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입니다. 헌법 제37조 2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훈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인사들에게 공개하면서 이미 국가기밀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최수용이 진행하는 방송이 국가안전보장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장 권력을 남용하여 고발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이 국정원장으로서 정말로 국정원 기밀 유출을 걱정하거나 국정원 기밀 유출로 인하여 국가 안위가 손상될 것을 걱정했다면 최우선적으로 서훈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기밀 내용을 적폐청산 TF에게 제공했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바 있을 정도로 민감한 국가 기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국내 언론 자유일보에 보도된 바 있으며, 자유통일당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조명균을 간첩죄로 고발하였으나 피고발인 김규현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국정원 기밀보호 및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를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발인 최수영에 대해서만 국정원 기밀 유출죄로 고발한 것은 피고발인 김규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언론을 탄압할 목적을 갖고서 고발한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은 고발인 최수영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법률팀의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영을 고발한 고발장에 보면 주요 내용에 국정원 기밀 유출 내용 말고도 둘째,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셋째, 기타 국제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거침없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모욕죄가 없습니다. 국정원 내부 법률팀을 거치는 등 국정원 기밀 유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주요 범죄 사실에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를 비방한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출직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모욕죄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직 공무원인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 법률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정원 기밀 유출에 따른 국정원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인 최수영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서 다른 부서를 시켜서 고발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영을 고발한 고발장의 주요 범죄 사실에는 셋째로 기타 국제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국내외 정세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닥쳐올 국가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인 최수영이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의 무능력,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국가정보원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의 공격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전 경고를 하는 것은 국익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래에 닥쳐올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등 경비병 혹은 파수꾼의 임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장이 작성되었다면 법률팀에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주요 범죄 사실에 적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발인 최수용은 국가비밀공작 최일선에서 20년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내 한 생명이 죽어나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이 사명감으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이 방송은 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국정원의 기밀 유출을 염려하여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문재인의 간첩죄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면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언론을 탄압할 목적으로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에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실제로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인 서훈의 국정원 메인 서버 열람 및 적폐청산 TF 등 친북 성향 민간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사건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간첩죄 수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의 부정부패와 무능력 및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판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주요 범죄 사실에 전 현직 국정원장 비방, 국내외 정세 분석 등을 적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큰 다섯 번째로 고발 이유입니다. 고발인은 서울대학교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투신하여 20년간 공작파트에서 근무하다 2011년에 은퇴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가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면 국가기밀이 모두 유출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동안 해외에서 했었던 비밀 공작도 모두 드러날 수 있어 퇴직 후라도 적성국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임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국정원 메인 서버를 누가 열람했으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어디로 넘어갔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정원의 부정부패,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 촉구 등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방송을 하자 피고발인 김규현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또 간첩죄를 저지른 문재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자신의 계획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을 가지고서 고발인을 국정원 비밀 유출, 전현직 국정원장 비방, 국내외 정세 분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비밀의 정의는 소수의 우리 편만 알고 적은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이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열람하여 모든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에 국정원에는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 및 국내 좌익 세력들에게 모두 공개된 사실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고발인 김규현이 국정원 메인 서버 열람 사건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내부 부정부패상을 폭로하는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죄로 고발한 것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또 피고발인 김규현의 고발장 내용을 보면 주요 범죄 사실에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통령 모욕죄, 대통령 비방죄도 없는 나라에서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에 대한 비판을 주요 범죄 사실로 고발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 비리 폭로, 문재인 간첩죄 수사 등의 확산에 부담을 느낀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을 가지고서 고발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 국내외 정세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미래 닥칠 위험에 대비하라고 한 것이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훈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인사들에게 공개하면서 국가기밀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최수용이 진행하는 방송이 국가안전보장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장 권력을 남용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실제로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인 서훈의 국정원 메인 서버 열람 및 적폐청산 TF 등 친북 성향 민간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사건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간첩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의 부정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판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증거 자료로서는요, 제가 직접 그 언론사에서 발표한 뉴델리의 국정원의 유례없는 국가기밀누설, 변호사들 선국정원장 고발, 뉴델리 기사고요. 또 자유일보의 판문점 USB 공개 청구의 비공개 결정은 통일부는 무엇을 받길래, 그리고 판문점 USB를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그리고 국정원에서 저에게 보낸 공문과 국정원의 고발장을 모두 첨가해서 오늘 2023년 7월 26일 대검찰청에 피고발인 김규현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구체적인 김규현 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제가 전부 고발장에 썼던 내용들을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지금 읽은 것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이 나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에 저 머저리 고종과 민비 대원군이가 병신짓 하고 있을 때 그때 상황과 유사할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악화될 정도로 이 국가의 운명이나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경제적인 상황이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들 일어났는데 미국 놈들도 믿지 마라. 따라서 조선 놈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은사했던 우리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수차례 들은 적이 지금도 제 귀에 또렷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때 어린 10대 소년이 이제는 60대 장년이 돼서 벌써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일을 마치고 퇴직을 하고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뒷방 늙은이 돼서 물러나는 세월이 돼버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 저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북한 괴뢰도당, 저 정보당국에서 범행을 했던 이 해킹 문제, 그리고 암호화폐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금융부서원 FIU 마찬가지죠.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알려야 되겠다는 그 정말 소박한 심정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자,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망가진 꼴이 드러나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범한 이 범죄 행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제가 화면에다가도, 첫째, 문재인이 북에 넘긴 USB 왜 수사하지 않는가? 둘째, 그 똥수기 김정숙 아줌에 그 사치 입영에 쓰였던 특별활동비 왜 수사 안 하는가? 세 번째, 정보사령부 최고의 공작관 에이스 육군 대령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몰고 갔었던 거, 그거 왜 수사하지 않는가? 네 번째, 가장 유능했던 수사관, 정보관 공작관들 중에 유능한 우리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유능한 우리 후배들을 대구 경북 TK라는 이유로 다 집에 보내버린 거, 그거 왜 그랬는가? 밝혀라 이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해도 안 될 만큼 큰 범죄인데, 이건 뭐냐면 김여정이의 직접 명령을 받고 북을 탈출한 호위사령부 소속 군관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당시 청와대 문재인에게 김여정이가 지시를 하고, 이어서 그걸 받은 정의용이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서우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그 다음에 관계대왕함의 함장, 그리고 해양경찰 삼봉함의 함장, 이 모든 자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가 내려가서 이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일본으로 귀순 망명하는 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그 다음날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했어요. 자, 그랬던 것도 지난번에 샹그릴라 회담 가가지고 뭐 한일 국방장관에 뭐 통을 쳤다, 뭐 서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데, 자, 한일 간에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형제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 일당 때문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여적죄 아닙니까? 형법의 여적죄 어떻게 돼 있어요? 1심을 해가지고 사형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자, 사형을 못 시킨다 그러면 문재인, 그 다음에 정의용, 서훈, 서욱, 그 다음에 당시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또 함장들 전부 다 이등병 강등제대 시키거나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적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해외 무관을 나가든지 장성 진급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오늘 제가 지금 그 피고발인 김규현을 대검찰청에 지금 고발했어요. 내일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국정원장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오늘 상황을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김규현 씨가
고소를 취하면 내가 굳이 내가 법정까지 가서 다툼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까지도 소취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예? 그리고 그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가 있는 게 있어요. 뭐 안전연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한석기라고 하는 그 연대 교수, 즉 김대중이의 그 도서관장 했던 친구라 그러는데 그자도 좀 뻘거죽죽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석기 같은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애들을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원장으로, 이거 지명한 것도 지금 김규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규현 씨를 갖다가 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추천했던, 캠프에 했던 서울법대 선배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름은 아직 이름 얘기 안 해요. 예? 1951년생 한 분 계시고 1954년생 5년생 이쯤 되는 분 한 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자, 그 법대 선배들은요 도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오셔가지고 뭘 보고 김규현 씨를 국가정보원장에 앉혔습니까? 아니, 그 앉아갖고 그 책상 물림 해갖고 그 있는 자료들 그 녜녜녜녜 해가면서 그 간신들처럼 그거 문서 취합 잘하면 그거 국가정보원장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가 인생 살 만큼 사는 양반들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아니, 정보기관이 보고서만 쓰면 되는 됩니까? 책상에 그 데스크웍을 제일 중시한다는 김규현이 아니에요. 외교부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쫄보 중에 쫄보. 새가슴지 새가슴. 밖에 나서 대사하는 게 무서워서 대사 한번 신청 안 한 사람이라는데, 그럼 그런 쫄보를 어떻게, 우리 국가정보는 뭐예요? 국가대표 깡패들 아닙니까? 에? 국가를 대표하는 일진들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야죠. 긴 말 않겠어요.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에 좀 돌아가신 분이지만 다간이라고 하는 그 제10대 모사드 국장이 있습니다. 다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간의 인생을 한번 보고 다간이 어떤 인물이고 다간이 어떻게 모사드를 갖다 정배했는지 보시라고요, 제발. 아니, 입으로 책상에서 그 조사 토시 고치고 하듯이 하면은 모사드가 됩니까? 얘기해보시오. 에? 어디 말이야, 사격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갯벌에 가서 바다에 가서 말이야 고무부트 메고 그런 거 한번 해봤기나 했나? 낙하산은 고사하고 11m 모형 탔던 못 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정보기관이 말이에요, 이 책상 물림하면 되는 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인사파동이 나서 뭐 대통령실에 투소 들어가고 뭐 언론사에다 뭐 안에 있는 그 특급 1급 정보들 다 빼가고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앉아있으라 그런다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대통령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게 사람이지. 아니, 그렇게 월급이 좋나? 국정원장 월급 많은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거 한 달 두 달 더 받아 먹으면 부자 되나요? 그런데 설마 그 월급 때문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지난번에 조사 수사하면서 국정원장들 또 뭐 국장들, 처장, 단장들을 마구 쓸어서 이제 감옥에 넣었죠. 그런데 제가 들려온 얘기를 봤더니 윤 총장이나 다른 검사들이 국가정보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렇게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놈들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일례로 이런 거예요. 자,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죠, 법정에서는. 자,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직급이 뭐 단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꽤나 높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뭐 어떻게 올라가긴 갔겠죠,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자, 그런데 법정에서 벌어졌던
보고 오신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본 이래요. 자, 변호사가 질문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질문해요. 그럼 예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 듣다가 판사가 예 끼워보쇼. 당신 도대체 뭐야? 에? 국가정보원 간부라는 자가 그 정도 판단도 못해? 그럼 변호사 말도 예스, 검사 말도 예스. 그럼 뭐가 진실이야? 그 정도로 수준이 없는 자들이 국가정보기관에 간부로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 담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비겁한 자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진급만 했던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생에 존경하는 대선배님, 우리 백호 선배님 같은 경우도 아니 장관 아니라 그 할애비를 줘도 부족할 그런 능력자를 불러다가 감방에 쳐놓고 조사를 하다가 털어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놔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백호 선배님은 이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요,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해도 부족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좋아도 절대로 이 나라에서는 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발탁될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탁월하고 정직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고위직에 갈 수가 없어요. 창녀들보다 못한 것들이 국가관직에 질비하게 올라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자, 제가 오늘 2023년 7월 26일입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기 전에 오늘 미리 대검찰청에다가 김규현 씨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내일 고발장 한 내용도 이제 경찰에 갖다 줄 거고요. 먼저 저녁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는 거, 민원실에 들어갔다 또 나온 거, 이런 장면도 잠깐 그렇게 먼저 앞에다가 삽입해서 한꺼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한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